이번 시간에는 선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irium이라고 하죠. 혼동, confusion하고 유사하지만 심한 과다 행동과 환각, 또 초조함의 동반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거죠. 노인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데 입원한 급성기 노인 환자의 30에서 50%가 선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선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생리적 요인 혹은 대사성 질환, 감염, 약물 관련 문제이죠. 선망은 때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진과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선망을 일으키는 원인적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중독, intoxication입니다.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의 중독 효과를 야기하죠.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자살할 목적으로 과량을 사용했을 때에도 흔히 중독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제, 최면제, 약한 정원제, 항우울제나 중추신경 자극제 등을 포함하는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될 수도 있고, 또 CO,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나 화공물질, 납과 같은 중금속이나 살충제로도 중독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약물이나 물질은 뇌에 직접 작용하죠. 이러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사의 메타볼리즘의 장애를 일으켜서 선망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감염이에요. 선망을 일으키는 인펙션성 질환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개골내 감염, intracranial infection이고 다른 하나는 systematic infection이죠. 두개골내 감염에 의한 급성 뇌 증후군은 대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유행성 뇌염, 에피데믹 엔세팔라이티스, 홍역, 이하선염, 회백수염, 뇌막염이 많고 급성 무도병에서도 가끔 뇌까지 침범하면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전신 감염은 어떤 열성 질환, febrile disease를 초래하면서 급성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으로 선망 상태를 보이죠. 뇌기능의 손상이 만성적인 성격 변화와 함께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는데, 만성기의 뇌염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추체 외로 증상, extra 피라미달 신드롬이나 파킨슨병은 급성기 이후 1년에서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만성적인 반응으로 질병 후기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제너럴 파리시스, 진행마비나 매독으로 인한 메닝고 엔세팔라이틱 시필리스, 수막 뇌염은 뇌 조직의, 그러니까 실제 조직의 진행성 매독균의 침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만성 뇌 증후군입니다. 중추신경계 매독은 매독 스피로헤타,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균이죠. 매독 스피로헤타에 의해서 보통 뇌의 전두엽에서 시작해서 결국 심신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진행성 질환이고, 진행마비는 제3기 매독이나 후기 매독에 발생하면서 2년에서 20년간 잠복기를 지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부 외상, 헤드 인저리예요. 여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뇌의 부종을 일으키고 뇌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서 급성과 만성의 기질성 정신장애를 후유증으로 남기죠. 뇌 손상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상실될 수도 있고 정신증적 반응이나 성격의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성격의 변화는 대상자의 개인적 소인과 성격 양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외상과 관련된 장애를 보면 급성 후유증으로 뇌진탕, 컨큐전, 외상성 혼수, 외상성 선망, 건망성 작화증,
amnestic confabulation을 보이는 콜사코프 신드롬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연성 후유증으로는 1차적 장애로 외상후 결핍 상태, 신경인지장애, 지주막하 혈종, 외상후 교통성 뇌수종, 외상후 뇌전증이 있고 2차적 장애로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신경증, 꾀병, 외상후 정신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대사장애, 내분비장애와 영양장애입니다. 대사장애, 메타볼리즘 디스터번스는 보통 만성 뇌 증후군을 일으키지만 요독증, 유레미아나 당뇨병의 산중독, 다이아베틱 엑시도시스에서 드물게 선망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분비장애, 엔도크린 디스터번스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이퍼타이로이디즘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의 경우 성인에게서는 점액수종, 믹세데마, 아동에게서는 크레티니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 부신 피질의 기능 항진으로 오는 것이 이제 쿠싱 신드롬이죠. 또 대사장애와 관련된 수술 후 반응은 신체적,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혈이나 심한 피로 후에도 선망이 나타날 수 있고 에피데믹 헤몰리직 피버에서도 급성 기질성 정신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악성 빈혈 퍼니셔스 아네미아도 만성 기질성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폴피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 대사장애죠. 이것도 사이코시스 정신증상을 일으킵니다. 기질성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영양장애 뉴트리션 디스터번스로는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데 니코티닉 엑시드, 니아신이죠. 바이타민 B 컴플렉스 복합체인데 이 니코틴산이 부족하면 피부, 위장관,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펠라그라가 발생합니다. 펠라그라는 가끔 비타민 B1,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죠. 이 결핍을 동반해요. 그래서 말초신경, 척추, 대뇌순으로 손상이 심하죠. 만성적인 알코올을 사용하고 악성 빈혈에서 볼 수 있는 베르닉 신드롬, 베르니케 증후군도 바이타민 B1과 영양 결핍이 원인이 되어서 브레인스템, 뇌관이 손상받을 때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뇌종양, 두개강내 종양인데 인트라크레니얼 튜머도 선망을 비롯해 급성 만성기질적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푸스 칼로즘, 뇌량의 종양은 100% 정신증적 증상을 일으키며 다른 부위의 종양들도 60에서 85%의 비율로 정신증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에 따르는 영양장애, 특히 비타민 결핍이 있을 때 선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영양가 없는 알코올을 주식으로 대체하므로 소화나 영양 흡수에도 지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많은 양의 바이타민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증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는데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B군, 또 그 중에서도 티아민과 니아신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비타민의 결핍으로 신경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가 주로 대뇌와 말초신경에 국한될 때 콜사코프 증후군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 특성을 보면 선망은 인지 변화에 의해서 수반되는 의식 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이고 되게 단기간 진행이 돼요. 하루 동안에도 변동이 심해요. 선망
선망 대상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과다 행동을 보이거나 초조감을 보일 수 있고 긴장성 혼미와 같은 정신운동의 지연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포, 불안, 초조, 우울, 분노, 무감동 등이 나타나고 감정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공격적이거나 극단의 감정을 보일 수 있죠. 착각이나 환각 등의 감각장애를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코드를 뱀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천사를 보는 환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망의 주 증상은 의식의 혼탁이에요. Clouding of consciousness. 주의력, 집중력, 지각에 장애가 생겨서 착각, 환각, 또 해석의 착오를 보이죠. 기억력, 진압력의 장애와 각성, 감퇴, 불면, 감각장애를 나타납니다. 진압력 중 시간에 대한 장애가 있고 기억력 중에는 최근 기억의 장애, 특히 즉각적인 회상의 결함을 보이죠. 이런 장애들이 주간보다 야간에 더 심하게 악화가 됩니다. 하지만 의식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깨어있거나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에게서 선망의 발생 빈도가 높고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의 입원 환자도 선망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도는 경미한 착란에서부터 혼미나 혼수에 이르는 심한 상태까지 다양하죠. 이런 양상의 발병은 빠르고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나타나고 증상이 최초로 시작되는 것은 밤이 됩니다. 또한 선망 상태로 들어가기 전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안, 초조, 청각 자극에 대한 과민함, 불면증, 야간에 꾸는 생생한 꿈이나 일시적이면서 선명한 환시 등이 있다가 밤이 되면서 완연한 선망 상태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선망 대상자는 밤이면 초조해져요. 잠을 못 자죠? 낮에는 그러면은 졸아요. 그래서 이것을 Sleep Cycle Disturbance, 수면주기 장애를 보이고 불면증이 현저해지고 환각과 망상이 행동을 지배하고 이런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진압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련, 의식 감퇴와 함께 전체적인 활동이 저하되고 혼미해지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선망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특성을 비교해서 제시한 게 표 22-5 신경인지 장애에서 이 표를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망의 간호 과정 봅시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선망의 어떤 사례 한번 보죠. 448페이지. 43세 남자가 심장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3주간 입원한 다음 일반 병실로 전실하기 전날 밤에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한 간호사는 난 가스를 주입해야 해. 또 다른 간호사는 정맥 주사를 놔야 하는데 더 큰 주사 바늘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는 거죠. 대화를 듣고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독가스를 주입하고 진정제 주사를 놓으려 한다고 생각했고 전시를 위해서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신의 장기를 빼내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외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늘 옆에 있던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이 극에 달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시시각각 간호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팔아넘길 이 사람들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으면서 엿보았대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침상난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병동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간호사는 청원경찰에 연락하여서 다시 침대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병원에 이제 청원경찰이 있죠. 간호사는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restrain, 억제대를 하고 진정제 주사를 투여했어요. 이건 오더에 따라야 되는 거죠. 억제대도. 다음날 그의 상태는 호전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고 자신의 혼돈 상태를 다시 회상했고, 이미 이 에피소드 동안에 일어난 그의 생각들이 모두 왜곡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날 경험했던 불안과 공포는 퇴원 후에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CU에 계신 분이 선망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ICU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선망에 그 어떤 그 ABC 번들이라고 해갖고 선망을 체크하는 그런 측정 도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ICU 들어가면은 이런 선망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ICU에 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딜리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혹 과정에서 선망간호는 대상자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대상자의 행동, 기분, 의식 수준이 하루에도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간호사가 변화를 잘 파악하고 간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어세스해야 돼요. 선망 측정 도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통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잠을 못 자요. 이러면서 선망을 자주 경험하죠. 선망 측정 도구는 주로 4가지 항목, 즉 급성 발현 혹은 증상의 변동, 집중력 저하, 비체계적인 사고력, 의식의 변화로 나누어서 선망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선망의 원인이 질병, 알코올 또는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어요. 간호사는 건강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가족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되었거나 복용하던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도 노인에게는 표준 용량으로도 선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사가 되어서 간에서 대사되어 갖고 어떻게 그 혈관으로 가면서 키드니를 통해서 유린으로 배출이 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축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마취제, 항경련제, 항콜린성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고혈압제, 항정신병 약물, 아스피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인슐린, 프로프라노롤. 프로프라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심할 때도 먹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데랄이라고 하죠. 스테로이드 제제, 이뇨제 등을 혼합해서 복용할 경우 더욱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ICU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물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특히 CCU 같은 경우, 카디악 케어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디곡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병, 알코올,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선망이다라는 거죠. 감정 상태를 사정함에 있어서 감정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예기치 않은 극단의 감정과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사고 과정은 질이 멸렬하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라서 언어가 비논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의력, 집중력,
진압력에도 장애를 보이고 야간에 심해지는 양상이 두드러지죠. 또한 불면이나 악몽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양상을 면밀히 사정해야 합니다. 선망 대상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배뇨, 배변의 욕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자가간호의 문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선망이 있는 기간에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만 회복하면 그 이전의 역할이나 관계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선망 대상자가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낄 때 절망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처방된 약을 과잉 복용해서 선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죄책감,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고 장기적인 자아 개념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대학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어떤 선망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조차도 이론적으로는 선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참 사람은 때로는 이성적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극히 감성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급성운동, 상해의 위험, 외상의 위험, 영양 불균형, 체액 불균형의 위험, 체액 부족,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수면 양상 장애, 옷 입기, 자기돌봄, 결핍, 목욕, 자기돌봄, 결핍, 용변, 자기돌봄, 결핍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간호계획과 수행인데, 자, 선망의 치료는 일단 원인을 치료해야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뇌수술이나 뇌암 같은 원인을 치료했는데도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정서적 손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급성의 선망 상태에서의 간호는 안전하고 치료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간호 목표는 선망과 관련해 기대되는 결과가 다음과 같죠. 대상자는 신체적 손상이 없을 것이다. 대상자의 진압력이 향상될 것이다. 대상자의 체액량이 증가될 것이다. 대상자는 적절한 영양을 유지할 것이다. 자, 간호 수행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가 있죠.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한 치료가 중요한데 대상자의 초조함을 감소시키도록 향정 약물, 자, 할로페리돌 있어요. 이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에는 한 0.5에서 1mg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IM 주사제도 있거든요. 바로 맞고 나서 한 몇 분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같은 경우 신경안정제, 그러면 선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투여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신체적 치료예요. 신체적 치료, 적절한 영양 공급이나 수분 섭취가 회복을 돕죠.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NAK가 확 변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맥주사나 비경구 영양을 제공하고, 만일 영양 공급을 위해 튜브나 카테터를 부착했는데 대상자가 이 때문에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한다면 만약에 오더가 있다면 신체적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신체적 억제제는 이거는 또 가족들의 어떤 동의를 또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전간호예요. 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간호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안정제는 혼돈을 더 악화시키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죠. 대상자에게 침대에서 내려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하고, 간호사는 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상자 혼자서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만일 대상자가 정맥주사 줄이나 카테터를 빼려 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이럴 때는 레스트레인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억제대 사용이 대상자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적인 느낌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사려 깊게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억제대를 사용할 때 진압력이 없는 대상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들이 곁에서 돌보게 하는 전략을 우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리고 교육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간호기록에 써야 돼요.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억제대 때문에 왜 억제대를 했냐? 근데 그거보다 왜 억제대를 안 해서 인공호흡기 튜브를 빼게 해서 죽게 했냐? 자, 이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임상에 있을 때 결국은 그 환자 쪽이 패소했죠. 패소를 했는데 또 이게 민사가 안 되니까 또 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간호, 생명을 유지하는 간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죠. 만일 대상자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이거나 초조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충족할 수 없다면 이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가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열량 음식, 바이타민 섭취가 필요하고 충분한 영양이 보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대상자에게 맞는 적당한 음식을 제공하고 독성 원인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또는 고열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량의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소량이라도 자주 먹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선망이 너무 심하면 이게 안 되니까 IV를 해야 되겠죠. 영양과 어떤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대상자가 불안정한다면 억제제를 사용하더라도 정맥주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탈수나 영양 불량이 심한 대상자에게는 고영양 수액과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정맥주입이나 중심정맥관 삽입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히 조사해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지적 기능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제를 투여하면 선망의 유발 요인을 밝혀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하고 등 마사지,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등의 간호로 대상자의 초조감을 덜어주고 이완시키며 잠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을 함께 있게 하는 것도 대상자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대상자의 운동량 증가에 따라서 땀을 흘리면서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환기시키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 줘야겠죠. 또한 고열이 나면 얼음이나 찬물 마사지 등으로 열을 내려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입술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번씩 구강위생을 유지시켜주고 개인위생이 소홀하므로 피부간호 등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 혼란 상태의 관리인데 선망 대상자 또는 혼란 상태에 있는 대상자는 밝은 방에 있도록 해야 돼요. 어두운 방에서 그림자를 보고 착각을 할 수 있고 더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압력이 없는 대상자가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환각이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선망 상태에서 환시는 매우 위협적이어서 대상자는 도망가려 하고 심지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방에는 안전 스크린이 필요하고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이나 가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대상자들에게 종종 1대1의 관찰이 필요하겠죠. 언어로 반복적 재교육도 하고 주위 물건을 통해서 장소와 사람에 대한 진압력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환시로 두려워하는 대상자에게 환각의 물체를 제거하는 척하며 도와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침대 시트에 있는 벌레들을 치워달라고 할 때 같이 벌레를 치워주는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언어적으로나마 그 환촉이 진짜라는 의미를 주게 되면 치료적이지 않고 오히려 대상자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각은 내재되어 있는 유발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반응은 대상자에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공하는 대화, 즉 질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한 대상자 곁에 치료진이 같이 있어줌으로써 대상자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적 환경 유지예요. 자, 치료적 환경은 우선 과도한 자극을 감소시켜주는 것인데 큰 변화와 자극이 없도록 병실을 조용하게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이 만약에 어수선하다면 그걸 줄여야겠죠. 방문객 등 낯선 사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접촉하도록 사람 수를 제한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낯익은 사람이 돌보는 것이 좋고 여러 사람이 교대로 간호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가족이 간호할 경우 대상자의 상태도 관찰할 수 있고 일관성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선망 대상자는 쉽게 놀라고 갑자기 접근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이 진행되면 두려움을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간호 절차를 대상자에게 설명해서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수행하되 대상자를 과도하게 다루거나 움직이게 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처치와 치료를 한 번에 신속히 제공을 해야 합니다. 글자가 분명한 시계와 달력을 걸어서 진압력과 기억력의 왜곡을 감소시키며 환각이 보이는 경우 타인과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나 간단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실 적응을 돕고 회복될 때까지 제한된 사람과 접촉하도록 하다가 급성기가 지난 후 점차 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대인관계를 넓혀줍니다. 자, 의사소통은 의식의 혼탁으로 인한 진압력이나 기억력의 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확고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압력이 저하된 경우 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여기는 병원입니다. 또는 지금은 6월입니다. 와 같이 가능한 한 명료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용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또한 대상자와 만날 때는 항상 이름을 불러서 그 과정에서 타인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도와야 합니다. 대상자 교육과 재훈련. 대상자가 회복되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문제의 특성, 관련 유발 요인,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을 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사정을 해야 하고
대상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정보를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하는데, 사고 과정에 문제가 남아있는 대상자에게는 어떤 책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사람을 포함해서 대상자가 퇴원했을 때에도 어떤 교육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간호평가 봅시다. 선망을 가진 대상자의 치료는 선망 이전의 기능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망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성 건강 상태,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 복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